엄마, 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이거 끝나고 들어갈게. 엄마가 옆에 없으면은 외롭다고 느껴지니까. 엄마랑 있으면 모든 게 다 즐겁고 잘 못하는 척 하는 게 아닐까. 뭔가 표현할 시간을 30분이라도 주면 어떻겠나.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보통 학교 하면 흰색 벽에 회색 복도 그리고 초록색 칠판 사실 그렇게 이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에 예쁘게 색상을 입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 캐릭터나 별자리를 그려놓는 곳도 있고요. 산뜻한 색상의 벽지를 바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아이들의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수다학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악실과 미술실 같은 경우는 감각적인 느낌의 붉은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요. 영어 교실은 참신한 느낌의 노란색 계통의 색깔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 환경 개선 컬러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도 아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주의력은 무려 40%, 집중력은 27%가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몇 학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던 것이 그 대상 학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리 씨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작으니까 크게 시각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안 받긴 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자기 때문에 네.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 그럼요. 그렇군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그냥 복도며 교실이며 다 흰색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을 가도 다 흰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만 가면 괜히 아프고 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런 영향일 수도 영향이 있겠네요. 있어요. 네네. 예. 아, 그런 영향일 수도 그쵸.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어이구, 봐요. 공통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색깔 때문이었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도서실을 벽지를 개선을 했거든요. 네. 정말 자주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보이니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학교가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는 활동 적극으로 권하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별자리 그려놓고 캐릭터 그려놓고 이건 아니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면 색감이 화려하거나 귀여운 캐릭터들 막 그려놓고 그러면 좋겠지만 중고등학교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수학적 원리라든지 기하학적 디자인이라든지 추상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벽에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동아리 활동으로 좀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도 그랬고 학교에서 그렇게 퍼져 나갔는데요. 사실 유명한 화가 판화가 에셔 혹은 에서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화가의 그림 도마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이제 수학적 원리로 이제 평면을 채우는 도형이에요. 거기에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그걸 회전 변환하고 평행 이동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활동으로도 하나 동아리 활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림 봐도 엄청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것조차도 우리를 공부하게 만들다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를 집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은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고요. 빨강과 노란색은 그 학습 동기나 학습 능력이 좀 향상된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커튼 하나만 바꿔도 아이들의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보지 말고 네. 조금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에 맞춰서 거기에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이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이 공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작은 변화로 아이들에게 산뜻한 변화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다하게 노크해 주신 어머님의 수학 고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 신청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책장이 가득 찼네요. 오늘 주인공은 책을 참 좋아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수학 만화책도 보입니다. 뭐 요즘 아이답게 저런 학습 만화도 많네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박가은 엄마 임승복입니다. 가은이 어머니, 고민을 이야기해 주세요. 가은이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엄마가 늘 옆에 있어야 되고 공부할 때는 늘 엄마가 옆에서 무언가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옆에 있기를 원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깨우쳐가면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신청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가은이를 만나기 전에 방부터 살펴볼까요? 어머, 여기도 책이 가득하네요. 수학 공부를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어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답니다. 3학년 때는 곧잘 했는데 4학년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단위가 커지니까 애가 나눗셈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가은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요. 공부를 곧잘 해요. 이렇게 곱하기는 곱셈은 이렇게 잘 하거든요. 이렇게 뭐 틀려도 어쩌다 한두 개 틀릴까 말까 한데 나눗셈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전혀 손을 못 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나눗셈이 너무 어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덮어두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전혀 지금 곱셈까지만 하고 나눗셈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자리 곱셈까지 어려움 없이 계산하고 있지만 유독 나눗셈만 어려워한다는데요. 근데 보통 곱셈을 이해하면 나눗셈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비어있다는 건 좀 특이하네요. 곱셈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 네, 애가 학원을 다니다가 지금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옆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다시 학원을 보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전문가 선생님들, 가은이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박가은 어린이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곱셈은 곧잘 하는데 나눗셈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는 전혀 하지 않고 엄마가 뭘 도와주지 않더라도 엄마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학생들은 엄마 나가라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네. 하면서 쫓아내거나 또 심지어는 방문까지 걸어 잠그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네. 엄마를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할 때 엄마가 노는 게 싫어서 옆에 앉혀놓으려고. 억울해서 억울해서. 나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4학년 정도 되면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감시한다 생각하면 싫을 수 있는데 좀 특이한 경우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케이스는 현장에서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엄마와 옆에 있으면 공부가 잘 된다는 친구는 흔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네.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애정결핍이나 조금 어떤 강박증이라든가 그런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그 점을 유의 깊게 좀 지켜보려고 해요. 네, 실제로 어머니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한 7시 정도가 되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가은이가 항상 엄마가 옆에서 있어줬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사람마다 발달 단계가 달라서요. 좀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아직 장난감 갖고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보통 한 유치원에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엄마랑 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넘었으면 엄마 없이 친구들하고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단계가 꼬맹이 때 그 단계를 유지하는 거일 뿐 그게 뭐 애정 결핍이나 이렇게 심각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하고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 네. 욕심, 요게 이제 많은 거라고 그리고 보시는 엄마가 거죠?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엄마가 있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네요, 그거는. 있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아이들 엄마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것보다도 잘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집에 엄마나 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집에 일찍 들어오지 마시고 어머니도 한 12시까지 밖에 놀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면 네. 엄마가 밥도 못 차려주죠. 그다음에 혼자 차려 먹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밤 좀 바쁘셔가지고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뭐 친구도 사귀게 되고 네. 그래서 독립적인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수긴 하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가 조금 관심을 조금 끊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있어요. 이리 씨를 보면 네.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절대 이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리 씨처럼 될 수 있어요. 이리 씨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징징거리고요. 옳지 않습니다. 어머님. 듣지 마세요. 네. 이렇게 김세희 뭐 선생님. 좀 약간 의존적인 학생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잘하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죠. 그렇듯이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약하고요. 어떤 아이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앞으로 그걸 이겨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그런 의존성들이 저절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해야지만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곱셈과 나눗셈 부분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곱셈은 곧잘 하는데 나눗셈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면밀히 잘 봤는데 그 계산한 결과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은이는 정말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몰라서 나눗셈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은 이거죠.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잘 못하는 척하는 게 아닐까, 잘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비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거든요. 네, 갑자기 또 추리극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무서워지기도 하고. 네, 나눗셈을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엄마와 꼭 붙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우리 가은이가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수한 수준이에요. 우수. 오, 네. 그다음에 특히 우수한 부분은 작업 기억력하고 어휘,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순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요. 약점으로 조금 나오는 건 이제 공간 지각력. 이건 여자 학생들한테 많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특이할 건 없고요. 학습 동기는 굉장히 높은데, 근데 희한한 게 우울 불안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진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가은이가처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진짜 자기 이유를 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아이가 말하는 거 플러스 자세히 관찰을 통하면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학원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거예요. 아이가 누군가랑 옆에 있어주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학원에라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혼자서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학원을 그만둔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엄마하고 있고 싶은 거를 학원을 안 가고 혼자 있겠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에 있는 내용은 말로 하는 거와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학원이 가기 싫어가 아니라 나는 엄마랑 있고 싶어. 이 말인 거군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냥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싫다고 했으면 분명하게 말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분명하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면 일단은 믿어주고 아이의 결정대로 이렇게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기특합니다. 네. 매우 대견하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실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엄마와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목적인 것인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어머님께서 판단하시고 만약에 엄마와 함께 있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학원을 관뒀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보셔서 이런 거라면 학원을 보내시는 게 나은 편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쓰신다면 괜찮겠죠. 집에서. 일단 학원이냐 엄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네. 속마음이 무엇이냐 예, 이걸 그렇죠.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은이는 엄마랑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공부하기 편하게 학원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학원을 보내는데 대신에 학원 선생님이 엄마랑 최대한 닮으신 분이 있는 곳으로 네. 보내면 두 가지 포근함이 비슷하잖아요. 네. 엄마 보는 것 같고 하면서 학원에도 잘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자매분이 있으시면 네, 자매분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또 몰라도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가은이의 속마음이 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가은이를 만나보면 가은이의 속마음과 더불어서 나눗셈을 어느 정도 하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책을 보고 있어요. 뭐 몰입해서 보는 느낌인데요. 독서에 푹 빠져있는 오늘의 주인공 가은이를 소개할게요. 가은아, 책 다 봤어? 응. 문제집 풀어야지. 오늘 문제집 다 풀었어? 언니. 들어가서 마저 풀자. 응. 방으로 가지 않고 엄마에게 다가가는 가은이. 엄마. 나 공부할 때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엄마 요거 보던 거 맞아. 보고 들어갈게. 혼자 들어가서 공부 미리 하고 있어. 먼저 해. 요거 끝나고 들어갈게. 속마음은 같이 가자고 손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눈빛이. 엄마의 약속을 믿고 방으로 가는데 아주 가끔씩 할 때도 있고, 엄마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불러야만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수학 문제집을 풀어가는 가은이. 또 공부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데요, 선생님? 똘똘하죠 일단. 네. 그런데 나눗셈은 손도 못 댄다는 엄마의 말과 다르게 나눗셈을 풀고 있네요. 가은이는 수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계산할 때 생각하는 게 재밌고 수학 연산할 때 암산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해서.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잘 풀어간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딴짓을 시작합니다. 애꿎은 지우개를 뜯으며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네. 죽일 뜯고 머리가 왠젠가요. 네.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돌리고 한 손으로는 문제를 풉니다. 제대로 풀고는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수학이 흥미롭고 재밌다고 했던 가은이가 공부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사물한테 관심이 가니까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물한테 관심이 가는 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좀 사실 놀라웠었거든요. 엄마가 할 일을 끝내고 약속대로 가은이의 방으로 향합니다. 왜 책 보고 있어? 문제집 다 풀었니? 왜 안 풀어? 안 돼? 엄마의 물음에도 묵묵부답. 맞아 풀어야지. 엄마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왜 또? 혼자 못 풀겠어? 응. 알았어, 엄마 뒤에서 책 보고 있을게. 풀고 있어.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응. 풀어봐. 그저 뒤에 앉아만 있어달라는데 뒤에 앉아서 다른 걸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기면서 집중력이 더 좋아졌죠. 아니 연필을 잡은 모습에서부터 이 속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엄마가 앉아있을 뿐인데 태도도 집중력도 확 달라진 모습.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 보입니다. 정말 같은 가은이 맞나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뭔가 엄마가 옆에 없으면은 조용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책이라도 읽으면 책장 넘기는 소리라도 들리는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은 그냥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인기척이 느껴져야 공부가 잘 돼요. 엄마, 모르는 문제 있어. 수학이 좋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수학은 더 좋다는 가은이. 수학 학원을 그만뒀지만 엄마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는데요. 하지만 엄마 없이는 제대로 되지 않는 수학 공부가 과연 괜찮은 걸까요? 가은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학년 되면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혼자를 하니까 왠지 계속 집중이 안 되니까 더 엄마랑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없이는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하는 가은이를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4학년 가은이를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수의사가 꿈이에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 저는 혼자 스스로도 뭔가 공부를 잘 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근데 의외로 정말 엄마가 책장 넘기는 소리라도 있어야 본인이 안심이 된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엄마를 엄청 밝히는 아이예요. 밝힌다고요? 이게 나쁜 엄마를 뜻이 좋아하는 아니에요. 아이. 보통 엄마들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시선을 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있어서 편한 것 때문이 아니라 유심히 보니까 가은이가 집에서도요. 이 두꺼운 옷하고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집이 좀 춥구나.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방 안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체온이 한 명이 더 늘어나면서 네. 아이가 일단은 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공부했던 그 모습이 딱 화면 분할되면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비교가 됐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느끼셨죠? 그럼요. 예상대로 엄마 의존도가 상당하죠. 네. 좀 애기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애착이 강해서 엄마가 없으면 공부가 무의미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마의 의존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한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랑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네. 엄마랑 있으면 모든 게 다 즐겁고 그래서 능력도 엄마랑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언제까지 계속 있어줘야 그렇죠. 되나 이 고민스러울 텐데 그거는 그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근데 같이 있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 한번 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은이가 엄마에게 정해준 역할이 있죠. 공부하라고 퇴근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엄마가 성실히 수행하면 가은이가 그만큼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떠나서 가은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친구거든요. 네. 설사 지금 수학을 잘 나눗셈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보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쭉 지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여자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굉장히 교우관계로 힘듭니다. 문제를 많이 맞아요. 일으켜요. 왜냐하면 2학년 때는 잘 놀다가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혹시 있었는지 교우관계가 힘들지 않았는지 지금 엄마가 좋다기보다는 뭔가 나를 지켜주는 안전막 그 막이 형성됐을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2학년 담임선생님 또는 3학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교우관계에 혹시나 문제가 없었는지를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원을 아이가 나는 학원 안 가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학원에서는 또 어땠는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김세희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줘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적으로 약해 보이니까 혼자 좀 공부해 봐라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엄마를 좀 분리해 봐라 이걸 억지로 좀 떼어놓는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이제 공부는 아예 안 할 거라든지 공부는 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좀 심적인 안정을 취한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좀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공부해 본다든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본다든가 이런 좀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은이한테 있어서 굉장히 특이점 아니면 기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곱셈을 잘하고 나눗셈은 어려워요. 이걸 떠나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즐겁대잖아요.
일단은 머리가 돌아가는 이게 재밌대잖아요. 아이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돌아버리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단 기특한데요.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혼자 하는 걸 싫어한다. 이것도 역시 엄마와의 관계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을 검사해 본 결과는 보통 아이들보다 2-3살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수학이 얘한테 되게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학은 정말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아이가 쓰는 말투나 어휘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말들 많이 쓰잖아요. 네, 인기척.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척.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3, 4학년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수학을 갖다 주면 오히려 거기서 애착 관계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뭐 창의력 수학 아니면 뭐 서술형 문제 뭐 이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높은 학년의 수학을 갖다 주면 네. 도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데 자기 현재의 수학은 이까지 걸 풀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까 전에 그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 나눗셈을 못 푸는 게 아니라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생겼거든요. 자세한 얘기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화면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눗셈을 하더라고요. 네, 하고 예상이 좀 있었어요, 많이, 분명히. 예, 분명히 나눗셈을 연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예상이 어느 정도 일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이 말은 그 엄마가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가은이가 숨겼거나 아니면 그 사이 발전을 했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은이는 나눗셈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예, 어머니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한테는 희망적인 겁니다. 아이가 잘 할 수 있는데 뭐 조금의 관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촬영을 한 팀들이 봤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한데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나눗셈을 100%다 마스터한 건 아니니까 이걸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3학년이 이제 마치게 되면 나눗셈을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거긴 합니다. 연산은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풀 때 보니까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그냥 비슷한 어림의 수를 보통 이렇게 잘 푼다면 빨리 집어낼 텐데 푸는 과정에서 좀 그게 더딘 걸 제가 봤어요. 곱셈을 이렇게 절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안 되지? 그래서 어림에 대한 연습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학습을 이렇게 학원을 간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꿀맛닷컴을 이용하셔갖고 거기에 보면 문제은행이 있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별할 수 있어요. 난 어려운 걸로 5문제 풀고 싶어. 그럼 5문제를 수룩 만들어주고 난 쉬운 걸로 20문제 할 테야. 그럼 20문제를 수룩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시루룩 나오고 또 이렇게 안내 설명이 나온 다음에 또 담임 선생님이 그 밑에 첨삭 지도를 친절하게 글로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찾아서 재밌게 놀이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는 방법을 좀 추천해 봅니다. 네, 온라인 수업 괜찮을 것 같네요. 혼자 있는 거 싫어하니까 어쨌든 간에 온라인 상으로라도 네. 선생님하고 내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정도 할당량을 주고 네가 이거를 다 하면 엄마가 저녁 시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줄게. 뭐 이렇게 좀 그거 너무 괜찮을 것 그런가요? 같아요. 엄마랑 그때부터는 엄마랑 같이 놀자. 네. 아니면 또 공부할 때도 엄마 인기척을 녹음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면서 엄마가 늘 함께하는 것처럼 한번 교육에도 엄마 갑자기 옆에서 막 이러면서 그것도 하고 책장 넘기는 소리도 네.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가은아 교육 이렇게 한 효과가- 번씩 불러주고요. 그렇죠. 교육 효과가 2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요. 아, 네. 자, 일단은 우리 어머님이 7시 정도에 퇴근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또 가은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이후 시간은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 일일 생활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은이 시간표를 보니까 아이고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7시 정도에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아이가 혼자 영어 학원도 다니고 또 씩씩하군요. 태권도 학원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후 자유 시간에는 독서 또 TV를 보는데요. 이때도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초등학교 4학년 그 일일 생활표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개선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딱 네. 좋아서 일찍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 6시 50분부터 이제 엄마하고 수학할 때 좀 같이 있고 밥 같이 먹고 자유시간에도 엄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시간표 같아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수업, 학원 이렇게 공부 위주로 꾸며진 것 같아서 아직은 3학년 굉장히 어리거든요. 상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할 시간도 있는데 공부가 조금 많지는 않나. 네. 그리고 또 약간 소극적으로 보였어요. 자신을 좀 표현할 시간, 그리기라도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표현할 시간을 조금 30분이라도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 인기척 테이프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인기척 테이프를 대신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아, 제가 있죠. 그래요? 사실 뭐 남자친구만한 게 없는데 이거는 조금 저학년이니까 힘들 것 같고. 안 돼요. 애비. 그래서 네. 집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집에 강아지를 3마리 키우거든요. 마리티즈로. 근데 강아지가 있으면 또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뭔가 그 안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적으로 마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 반려동물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네요. 꿈도 수의사라고 하니까 오, 제 그러네요. 진짜, 네. 보살피면서 교류하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는 지금은 엄마의 인기척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차단되어야 되거든요. 개선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엄마랑 꼭 안아주고 배터리 충전의 시간이에요. 5분 동안 엄마가 꼭 좋아요, 안아줄게. 볼 비비고 네가 최고야 사랑해. 자 충전됐지? 이제 2시간 동안 혼자 하는 거야. 그다음 엄마가 볼게. 좋네. 선생님 무리예요. 어떻게 2시간을 해요? 1시간으로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런 활동도 괜찮고요. 네. 또는 아까 그 인기척을 녹음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녹음 소리보다 글 쓴 게 아주 좋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가은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엄마는 이때 이런 기분을 느꼈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 가은이 대단해. 엄마의 그 손길로 쓴 편지 있죠. 그거를 주거니 받거니 일기장처럼 책을 놓고 엄마가 그리우면 그걸 읽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사랑을 다시 느끼고 공부하고 그래서 꼭 엄마가 실물로 계시지 않아도 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서서히 주면서 줄이는 거죠. 네. 그걸 매번 느끼지만 우리 김진 선생님 진짜 좋은 엄마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들여야 되는 나이가 됐고요. 무엇보다 공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아이가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은이가 이렇게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은이는 가은이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엄마는 엄마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서로 그런 대화를 해야 되고요. 가은이는 정해진 시간에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주면 좋겠고 네. 혹은 뭐 질문할 시간 뭐 혹은 차를 마실 시간 이렇게 생활표를 해서 정해진 시간을 그렇게 지키면 좋겠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가은이를 위해서 노력하실 부분은 사실 일과 그 어머니는 일을 하시는 부분, 저녁에 일을 하실 때 가은이는 옆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과 공부를 어머니는 일하고 가은이는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서 공부한다면 좀 더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좋네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또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한번 많이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가은이의 속 안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은이와 또 어머님의 고민거리를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자 수다학의 전문가들이 가은이와 또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속 시원한 결정적 한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관심입니다. 가은아, 세상에는 엄마하고 공부 말고도 너를 지켜주고 재미있는 친구들과 물건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살펴봐. 제 결정적 한방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은이는 엄마하고만 사랑을 느끼고 있고 엄마하고만 행복해하는데 또래 중에서 가은이의 마음을 진짜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구해주거나 반려동물이라도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면 그만큼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믿음입니다. 가은아, 엄마는 가은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거야.
그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길 바란다. 김일희 씨 마무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겠네. 이 감동 코드를 잘 이어가서. 네. 자, 저의 결정적 한방은요, 선생님.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홍두깨 선생님. 가을이를 보면서 저는 달려라 한이라는 옛날 만화가 떠올랐어요. 네.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한이가.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맨날 달리기도 하고 방황도 하는데 그때 잡아줬던 사람이 바로 홍두깨 선생님이. 관심과 사랑으로 잘 보살펴줘가지고 바른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을이도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를 좀 더 엄마처럼 다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가은이의 솔루션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음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작 나눗셈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은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관심, 또 다른 사랑, 믿음, 그리고 홍두깨 선생님. 네. 한이야. 그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가은이가 늘 항상 많이 웃고 또 밝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또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들과 또 주변의 많은 어른들이 홍두깨 선생님처럼 우리 가은이를 많이 웃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은이처럼 수학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어머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사연 신청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이거 끝나고 들어갈게. 엄마가 옆에 없으면 외롭다고 느껴지니까 네, 요즘 주변에 보면요, 유난히 나이가 들면서도 엄마를 찾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서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도 현재 이 아이가 생활하는데 큰 문제만 없다면 그걸 문제를 안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적당한 무시. 네, 그러니까 네. 누구나 어떤 아이는 좀 독특한 면이 다 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문제로 삼거나 교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집중력 장애나 ADHD 같은 경우도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런 그 관심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냥 넘어갈 애들도 지나치게 우리 애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없는 문제를 막 끌어내기도 그럴 수도 하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롭지만 않으면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냥 어깨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는 결국 어른이 되어야 되니까 자립심, 독립심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그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네,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바쁘면은 이제 친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이런 걸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저한테 항상 뭘 선택할 때 납으로 고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네가 골라. 너가 선택한 거 해. 학교 과를 고를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너무 방치해, 너무 나한테 고르게 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좀 조언을 해주셨어야 될 것 했어야 같은데. 되는데 너무 고르라고 그랬어요. 사실 독립심은 엄청나게 강해요. 네. 어쨌든 이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걸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세치 선생님의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사실 나이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행동이 적당하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이 나이가 어리다면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거든요. 그 그렇죠. 의존이 좀 많은 학생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좀 기다려 주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원인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 사랑과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사랑을
혹은 시간을 그 아이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셔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부모님의 노력도 덧붙여져야 되고 그 아이도 아 그런가 그래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스스로의 노력도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3, 4학년 초등학생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요맘때 되면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친구랑 놀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친구들에게 관계를 좀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럼요. 저는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도 엄마 얘랑 놀아도 돼요 하면 모두 취소하고 놀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놀 친구 구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요즘 엄마는 너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놀 친구들 구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 이거 아이들 사업해야겠네. 놀 친구 놀 친구 만들어주기? 보내드립니다. 몇 명 2명 보내드려요? 예, 2명 보내드려. 놀고 와. 그러고.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처럼 나의 아이의 놀아줄 친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친구 놀이를 중시하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계속 집으로도 불러서 요리도 해주고 잘 놀 수 있게 자유롭게 참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놀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학년이 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방법,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냥 엄마가 그걸 도와준다면 그 계획을 짤 때 아이와 같이 계획을 짜고요. 과정은 엄마가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계획은 같이 짜되 과정은 스스로 하고 마지막에 점검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만 엄마가 도와주되 가운데는 아이 스스로 하게 해주면 자립심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누구의 도움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혼자 스스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강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있었구나 하고 갑자기 또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혼자서 집에 있는 아이가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온라인 학습도 있고 선생님이 오셔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책을 보고 문제집을 푸는 네.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혼자 둘 때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쪽 몇 쪽 풀고 거기 해답지 채점해가 아니라 이거를 풀었죠. 수학 문제집을 30분 풀었으면은 그 다음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 네. 같은 경우는 샐러드랑 소스랑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 소스를 썰어 놓고 버무려 넣어서 네가 요리를 해. 요리 활동 30분. 네. 그 다음에 또 책을 2권 읽어. 그 다음 농구 골대를 거기 문짝에 걸어 놓고 밑에다 이불 깔아 놓고 가고 농구 30골 넣어. 이런 네. 식으로 집안에서도 혼자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이것만 풀어 공부해 하면 정말 지루해서 네. 당연히 컴퓨터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놀면 좋겠지만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놀이 활동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꼼꼼하게 찾은 다음에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꼭 수학에 한해서는 채점, 점검, 네.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그것만 확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책 중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책 쓰셨잖아요. 그만큼 아까 잠깐 쉬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아기자기한 거 말고 정말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배도 시키고, 저기 바닥도 닦이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하면서 그거 할 때 너무 힘드니까 공부할 때가 오히려 편한 거야, 몸이. 그러면서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엄마 좀만 더 하다 가면 안 돼요? 공부 좀만 더 하다 가면 아니, 해야 돼. 하면서 또 시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아니, 어느새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이 입에서 막 절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곱셈은 괜찮지만 나눗셈이 어렵다. 사실 주변에서 나눗셈 그 어림셈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나눗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곱셈하고 나눗셈은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뭉치가 있으면 묶음이거든요. 네. 묶어서 남는 것과 몇 묶음으로 똑같은 개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눗셈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곱셈식이 있으면 이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계속 반대로? 바꾸는 연습을 네. 다른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런 연습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개념을 너무 못 잡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즘에 검은 콩 포대로 팔잖아요. 네. 검은 콩이 아주 제격입니다. 검은 콩을 쌓아놓고요. 어림으로 이렇게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이렇게 놓고 어림으로 이거를 35개씩 묶어놓으면은 몇 개가 남겠느냐. 그래서 계속 손으로 해보고, 그걸 또 숫자로 풀어보고 하는 네. 실물 활동, 좋네. 되게 좋아요. 너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적이거든요.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시간이 술술 가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서 꼭 권합니다.
네, 지금 김세식 선생님께서 막 감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갈 때 검은콩 한 자루 사가지고 가야지. 아, 예,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방법이고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 방법이에요. 요새 아들이 요새 이제 숫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덧셈 뺄셈 끝나면 이제 곱셈 관심 가지는데. 아, 드디어 시작이군요. 예, 이제 좀 지나면 나눗셈도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지? 아, 대부분 다 많이들 어려워한다던데, 제가 배운 것처럼 뭐 역관계다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어떤 그런 실물에 의한 방법들이 사실 좀 궁금했는데, 김민수 선생님 말씀 듣고, 아, 저 방법 꼭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아, 참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강을 건너갈 때 아이를 업고 그냥 건너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김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공부하는 그 강을 건널 때에도 뭔가 좋은 방법으로 하나씩 이 디딤돌을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내 아이가 정말 두 발로 온전히 서서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크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